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2019년 11월 10일입니다 오늘. 근데 11일 월요일날 장전 섹터 시황,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02%, S&P 500이 0.26%, 나스닥이 0.48%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3%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해외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다우지수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양봉의 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가에 근접해주는 모습을 좀 다시 보였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이 부분들을 좀 부인했었죠. 그러면서 일부 철회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 이 부분들에 관해서 장소도 좀 언급해주고 있고요. 미국 쪽에 사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체결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봐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관심이 여전히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을 주제로 좀 증언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인 흐름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의 코멘트가 어떠한 식으로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전반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일날 이제 트럼프가 강연이 좀 있습니다. 이코노믹 클럽에서 발언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건데, 여기에 있어서 관세 철회라든가 혹은 협상에 대한 부분들 뭔가 코멘트를 좀 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13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세 결정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좀 우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12%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선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눌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옵션 만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눌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270포인트 21선 언저리 때죠. 278포인트 언저리 때까지 갭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278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는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윗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때 전고점 자리 때 29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 아직까지는 요 부분들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순환매가 좀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순환매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업종별로 순환매가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선무의복 이쪽으로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보험 쪽과 은행 쪽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인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건설 쪽도 나왔었죠.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책이 좀 나오면서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별 이 이후에는 개별 이슈에 따른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IT 섹터의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추대가 됐었고, 또 하나는 실적 발표를 했던 그런 부분들, 실적 발표 기업들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우선 수급 부재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은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지난주까지만 주초까지만 해도 매수를 해줬었는데 이 거래일 동안 매도가 좀 나왔었고, 그 자리대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대체적으로 중심에 섰던 부분들은 연기금 쪽이었었어요. 연기금 쪽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공격적인 매수세는 없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인 쪽에서 주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일단은 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 상승의 틈을 이용을 해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었어요. 10월 말경에 매수를 해주면서 거래량을 튀겼다가 쐐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해줬다가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외국인 쪽의 매수도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일단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일단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되냐면, 낙폭과대형 종목, 여기에서 낙폭과대형의 종목군들 포함을 하게 되면 배당까지도 일단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 보게 된다라면 증권, 보험이나 은행,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장 섹터예요. 성장 섹터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뭐 2차 전지 또는 IT 쪽에 있어서의 성장 나오는 애들,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비 시즌이죠. 소비 시즌에 따라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섬유의복, 그 다음에 뭐 면세점,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순환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주 초에는 아무래도 여전히 종목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IT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 관점 조정 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 일부 순환매는 여전히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차라리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배당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또 하나는 종목군들에 있어서 변동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여러 번 좀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수급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일단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하는 전략,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개선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날 일단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근데 이제 38,000원짜리 때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1차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꾸준하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4만원 이하권역까지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도 나름대로는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숨고르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가 많을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을 겁니다. 실적 발표가 많다. 그렇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말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내년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IT 쪽이 그나마 좀 유망한 그런 부분들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들 기억하시되 IT 섹터는 1차 상승기는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기가 나오는 시점에 타겟을 잘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료와 이슈 순환매가 단기적으로는 재료 이슈 순환매 이렇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섹터니까 IT를 필두로 한 4차 산업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고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 저는 다음 날 장전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